방통심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달라요. 정현주 전 KBS 사장이 내정됐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이걸 그 소식을 듣고 그 주호영님께서 우리 주물럭 주호영 선생님께서 즉각 처리하라 그러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현주 전 KBS 사장 내정설이 즉각 철회를 주장할 정도의 상황이 됩니까? 정현주 사장님 하면 이명박 당시에 가장 탄압받았던 상징적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이 방송심의위원장에 온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죠.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의 머리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충분히 난리다. 내정설만으로도 펄쩍펄쩍 뛰는 걸 보면 이분이다. 바로 이분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이분이 아마 언론 개혁의 선봉장을 쓰실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한겨레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알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대구에서 이분이 토론회 할 때 보니까 언론의 생리, 그 재벌가의 유착, 왜 이렇게 그 언론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이거 진짜 신의 한 수가 아니라요. 저쪽에 있는 종편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 말하는 방심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기 권한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방송에 나가는 것들을 다 심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급기관이 방통위원회이고요. 여기 방심위원장으로 정현주 사장이 오면 사실 겁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강단 있게 밀어붙일 게 뻔하니까. 법원 판단 등으로 법원이 KBS의 권유한 사항을 정현주 사장이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그 자리에 끌어내렸던 사람들이에요. 임기재 KBS 사장을 윤석열을 사퇴하고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그 해임이 잘못됐다고 법원 판단이 나와도 복귀하지 못했던 바로 그분이세요. 정현주 사장이. 근데 이 정현주 사장이 내가 보기엔 가장 적격일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방심위원장으로는 최고인 거야. 이런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요거를 주호영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물럭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주물럭 원내대표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같은 주로 시작하니까. 주물럭 맛있는. 그래서 주물럭이었어요? 나 오늘 아침에 주물럭 먹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는데. 나는 한번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음식도 나는 거기에 맞춰서 간다고. 이왕이면 쇠고기로 드세요. 소고기도 주물럭으로 해요? 가능하지. 요리는 불가능하지 않아. 근데 소고기를 주물럭으로 하면 바보 같은 짓이지. 왜냐면 그 자체로 맛있는 고기인데. 그걸 굳이 양념해서 먹고 싶니? 그럼 돼지고기 비하하시는 겁니까? 소고기를 비하하는 거죠. 자, 알았어. 무슨 말을 하면 물건. 니들 지금 국민의 팀이야? 조선일보 역할입니다. 정현주 전 사장은 국민적 자산인 전파를 특정 이념의 선전독으로 전락시켰던 장본인이다. 건국 유공자를 친일파로 몰았고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을 자유주의 투사로 추켜 세웠다. 약간 틀린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대략 맥락은 이래요. 정상적이었던 사장이에요. 얘네들이 보기엔 치우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명박이 겁나가지고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인면권도 없으면서. 그 KBS 이상한 노조들이 싫어한 거지 정상적인 KBS 노조는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현주 같은 사람이 가장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걸 내가 경험해서 내재화돼 버린 건 차원이 달라요. 말 그대로 언론이 공정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누구나 다 알아요. 길 가는 애들 잡고 물어봐도 알아요. 왜 공정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책을 배우고 책으로 하고 업무로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하고 내가 억울한 지점에 가서 그거를 경험해 본 거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동기 자체가 달라요. 힘 자체가 달라요. 정말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타협을 할 수도 있고 포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경험하고 내재화가 돼버린 사람은요, 타협이나 포기 같은 게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조국 장관님이 투사로 각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얘기한 게 형사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나와 내 가족이 그걸 겪어버린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정현주 이 지금 후보님께 아직 후보가 된 건 아니죠. 공식적으로. 아무튼 정현주 전 사장님께서도 뼛속으로 체화되고 내재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방통위원장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아니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방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방통위원장을 맡겨놨더니 잘 못하더라. 난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가 들어가는 거라고 난 봐요. 방심위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방심위에서의 결과물들이 나중에 방통위 의제가 되고 허가 이런 것들을 내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좀 무섭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짧은 뉴스 하나만 전해드리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은 사실이 아니다. 근데 이것은 헤드라인만 보시면 안 되고요. 간단히 말하면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상당히 법적인 용어를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 내용을 차치하고 나서 노무현 재단을 검찰이 사찰했다라고 하는 계좌 추적했다라고 하는 그 아젠다 속에 증거 있으면 내놔봐 이렇게 됐던 부분이 이제 그 통지해주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났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그때 이제 갈릴레오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통지가 날아올 것이다. 근데 통지가 안 날아온 거죠. 그래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했는데 난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책임도 지겠다. 뭐 법적인 책임 포함해가지고 지겠다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시민 장관 이런 자세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혹을 제기했건 간에 사실이 어떻게든 팩트로 드러난 게 없으면 사과하는 것 자체는 누구한테도 볼 수 없는 굉장히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격의 차이거든요. 이게 격의 차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에 대해서 의혹을 방송하면 다 고소 고발해버리겠다. 방송 신문 내려라라고 하는 거하고 어찌 됐건 간에 나의 전 발언이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하고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게 격의 차이입니다. 지금 얼핏 생각하면요. 야, 왜 맨날 우리 편만 사과하고 우리 편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쌓여서 만들어진 게 신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발언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게 얼핏 생각하면 앞에 잘못하고 사과하고 이게 그 사람의 발언의 신뢰성을 오히려 더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격의 차이고 이거를 주물럭과 큰일 났네. 소고기? 소고기요. 소고기라고 소고기. 그것과 그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과의 격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이제 맥락이라는 게 있죠. 한동훈과 이동재의 검언 유착,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에 그 즈음에 유시민 이사장과 엮기 위해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을 여러 가지 정황이나 개연성들은 충분했어요. 조작 사건이었기 때문에 몰래 들여다봤을 가능성 저는 이렇게도 보거든요. 원래 이제 계좌 추적이나 조회를 하면 개인한테 이렇게 통보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께서 연말 정도 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정도의 수준이지 유시민 이사장님이 잘못된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이 계좌를 들어가서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비리나 자그 흐름이 잘못됐으면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점이 없는 거죠. 우리 쪽이 너무 깨끗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라젠 의혹에서도 강연비가 다른 데 보면 3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받아야 하는데 거마비 30만 원도 안 받고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본인들 기준에서 볼 때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 이런 사과를 조속하게 한 것 같아요. 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검찰과 날석에 서로 싸웠었는데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미안해. 책임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주호영과 상당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고요. 말 막 함부로 하고 대통령 당신 말이야 그 퇴임하고 나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어. 쉽게 표현하면 범죄로 구속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유시민 재단 그러니까 유시민 재단이란다.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 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 방송 직전에 나온 뉴스를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